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용인 시낭송회 회장님과 함께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분 성함 소개를 해드리면은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여기 앉으셔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어요. 신명구 대기자님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계시고, 또 제 옆에 최선정 회장님, 그 옆에 이순 앵커국장님, 제 오른쪽에 박찬원 부회장님, 이렇게 앉으셨어요. 예, 지금 제가 그런 대담을 하기 전에요. 네. 저희 협회에 또 재단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네. 예, 처음에 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나오기로 했는데 급한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네. 오늘 못 오셔서 송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갈해지는 것 같고, 화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퍼질 수가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고 그래가지고 자유롭게도 못 만나는데, 시낭송협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보급하시는 분들 모시니까 아주 기쁩니다. 회장님, 용인 시낭송협회 결성이 얼마나 되셨어요? 예, 3년 됐습니다. 그래요? 예. 3년이면 지금 회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200명입니다. 어우, 그래요? 예. 어머, 그럼 오늘 여기 나오신 저 세 분 간부님들은 대개 3년, 어떻게 제일 오래되신 분, 아직 좀 3년 안 되신 분 어떻게 되세요? 아니, 다 똑같이 창단 멤버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유, 함께 나오셨군요. 네. 그러네. 그러면은 이 시를 창단은 3년 되셨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시를 쓰시고 가까이 하신 지는 꽤 이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회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20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다 시로 등단하셨죠? 예. 20년 동안에 그러면 그 시를 많이도 쓰시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책도 내셨던데요. 네네. 그럼 그 책 발간하신 지가 언제예요? 작년에 냈어요. 그러셨어요. 예. 많이 참으셨네. 쓰시면 발표하고 싶은데. 예. 그 신명구 대기자님은 언론계에 많이 활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젊은 시절은 육군 중령으로 나왔고요. 네. 네, 군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네. 군인 하신 분으로서 시인 등단하시겠다 하신 지가, 이 체질이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래전서부터 문학을 좋아했죠. 네. 네. 그래서 시 등단은 언제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소설로 등단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시인으로 또 등단을 하고 그랬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대 기자님 그 말씀처럼 언론 관계, 편집 관계 여러 가지에 다 그 젊은 시절에 많이 관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아하. 또 기자로서 기사 쓰는데 또 좀 능숙하게 되죠. 네. 그러면 군 하면은 저는 집안에도 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 여성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여군이 있긴 하지만, 네. 선생님 군 시절하고 요즘 군대 기강이랄까 천지 차이죠? 그렇죠. 저는 대위 때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고요. 네. 또 소령 때는 미국으로 또 유학도 갔었고. 네. 그렇게 해서 전투 경험도 있고 그랬는데. 네. 그때는 정말 애국심도 상당히 충족했던 그런 거고. 네. 또 군기도 대단히 엄격했었죠. 네. 예, 지금 보면 각자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외출도 잡고 이래서 네. 이것이 정말 군대로서 전형적인 군대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정말 옛날 저희도 비슷한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세월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하는 것 같긴 한데, 박찬원 부회장님은 그 교직 생활도 하셨죠? 네. 그럼 어떻게 또 시를 쓰시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서울 동구로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했고, 네.
또 이제 그 후에 그 어린이집도 한 3년 또 하셨어요. 운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에 또 뽑혀가지고 한 네.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네. 또 그러는 중에 또 그 안에 시니어 연극단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시니어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네. 너무 계속 이렇게 뭔가 앞만 보고 걷다 보니까 뭔가 저도 쉬고 싶어요. 그래서 힐링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 차에 무언가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하고 교감하고 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시 낭송을 배워야 되겠구나. 아하. 그래가지고 시 낭송을 2018년도에 배워가지고 네. 네. 재능 신앙송협회 가서 전국대회 본선에 가서 이제 신앙송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우수상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용인에서 우리 최선정 회장님을 또 뵙고 같이 네. 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좋으십니다. 최선정 회장님, 그럼 용인에서는 1년에 보통 그 몇 회 정도를 하시나요? 1년에 발표? 한 5회 정도 합니다. 그러려면 그것도 준비랑 참 많죠. 예, 한 해 맞추고 나면 또 바로 다음 시작하시게 준비. 예, 저 준비하시고. 혼자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시 낭송회 하시는 그 단체, 그 시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준비가 무슨 예술자 같이 조명하며 의상하며 정말 준비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분과를 맡아서 하시나요? 예, 분과별로 그 이모님들이 도와주시고요. 네. 신앙송회를 하지만 종합예술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각 분야에서 네. 다 참석하십니다. 예. 저 이순 앵커 국장님은 그 직함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저는 주로 이제 사회를 많이 진행을 해요. 네. 진행을 하시면 네. 대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지요. 네, 네. 그런데 그 시 낭송회 장소 물색이나 이런 네. 것도 몇 군데 어디서부터 좀 3년 동안 하셨어요? 네, 죽전에는 포우나토리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 박물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대한극장에서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하셨구나. 네, 네. 신명구 대기자님은 그 미국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 가셨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나 뭐 글로벌 시대니까 부러울 것도 없지만 청년 시절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정말 꿈의 미국. 제가 갔을 때가 이제 1970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니까 자동 판매기라는 거 네. 우리는 없었는데 네. 거기에는 길거리에서 그냥 돈만 넣으면 그냥 물건이 그죠? 나오고 네. 또 화장실도 수세식. 이제 수세식이고 네. 우리 한국에는 그때 그런 것이 없었고 네. 또 텔레비도 리모컨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네. 거기서는 리모컨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 네. 문화의 그 격차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우리 한국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서 그렇죠. 이제 미국 수준이나 거의 같고 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서 놀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우리 문화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해야 되죠. 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박천원 부회장님도 어린이들 보면은 옛날 어린이하고 지금 아이들 풍족하게 사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네. 인성은 좀 어떻게 달라져 간다고 느끼셨어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 근무하고 예. 교직에서 한 40여 년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예. 어떤 그 학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간을 교류한다는 그런 인성교육이 첫째가 네,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인성교육에 많이 애를 썼어요. 네, 네. 특히 이제 교감이나 교장 시절에는 제가 직접 교문에서 한 7시 40분쯤 서가지고 네. 오늘 아이들 다 하나하나 맞이했어요. 그래서 네. I love you 그리고 뭐 you can do it 하면서 아이들 네. 맞이하면 네.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네. 또 교장실 문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늘 와서
교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나고 그 아들의 꿈을 들어주고 같이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그냥 저쪽에서 놀다가도 제가 학교에 가면은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네. 너무 기뻐요. 아, 그 어린이들이 영어 교육하고 아기들이 정말 I love you 하고 요런 말 하는 그것이 이제 몇십년 됐어요. 벌써 영어 네. 교육 시작이. 외국어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말도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앞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순 앵커 국장님은 이 시를 쓰시고 하시게 된 그 연령이 주부 생활 하시면서였습니까? 네, 제가 2010년부터 이제 문화상 시상식 그 사회를 진행을 했어요. 사회를 진행을 하다 보고 이렇게 보니까 또 친구가 이렇게 시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 낭송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축제 때부터 항상 하셨어요? 제가 축시 낭송을 해서 낭송은 계속 해왔어요. 예, 이제 교보생명에 근무할 때도 예. 월요일 아침마다 제가 시 낭송을 했고 그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시 낭송은 항상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문학 활동할 때는 주로 사회를 많이 진행하는데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를 낭송을 했어요. 삼각사이라는 시를 낭송을 하고 그다음에 전태일 유서. 네. 예, 그 시 낭송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그 저자하신 분, 전태일 실록 저자하신 그 최재영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분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시 낭송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대요. 네. 근데 저 삼각산 그 시가 너무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히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사회만 진행을 했는데 신앙송도 하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1절이니까 멋진 사나이 그 작사 그 시인이신 이진호 박사님이 3.1절 시를 지어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저기 3월 1일 지금 네. 여러 청취자분들 듣고 계신데 네. 다 같이 3.1절 시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네, 아주 오늘 의의가 있네요. 네. 그럼 낭송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어이 하나 되어 웃게 하리라. 이진호. 예의 바르고 평화로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조선 천지에 불안당 같은 외놈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강제로 맺은 을사보조약. 이건 협약이 아닌 강탈이었다. 놈들은 성과 이름마저 바꾸게 하고 농산물은 물론 광산물까지 약탈했다. 어찌 그뿐이더냐. 전쟁터로 끌고 간 어린 학생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위안부란 이름으로 끌려간 언니들. 외놈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만행.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치안이란 비명으로 칼을 찬 순사들이 온 마을로 헤집고 다니며 사사건건 참견하여 괴롭힌 그 잔혹함. 놈들의 극악무도한 만행은 날로 심하여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급기야 주권을 빼앗긴 지 10년이 되던 해 김인현 3월 1일 정오를 기해 파고다 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온 국민들이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다. 역으로 온 천하에 외친 3.1 독립운동. 이제 놈들은 물러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여, 이제부터는 둘로 갈라진 남과 북을 어찌 할 거나 통일 대한민국으로 기어이 하나 되어 웃게 하리라. 네, 제가 다른 시 같으면 박수를 쳐 드렸을 텐데 가슴이 뭉클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감상을 했습니다. 여기 세 분께서도 다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이 시가 이래서 낭송회가 상당히 영향력이고 좋은 것 같아요. 글로 읽을 때 하고 음성과 액션 이게 같이 나올 때 정말 물결이 팍팍 내 살에 닿는 것 같이 느껴진 그런 느낌인데, 최선정 회장님은 작년에 내신 그 천년 웃음, 지금 우리가 지금 3.1절 시를 몇 번에 들었지만 그 천년 웃음 쓰실 때 시간은 또 세월이 정말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걸렸죠. 예. 얼마 만에 그 마치신 거예요, 쓰시기를? 이렇게 훌륭하게 여러 시인들께서 낭송도 하시고 이렇게 단체를 키워서 좋은 일을 하시기까지 회장님 애로사항도 많았을 거예요. 애초 시작 때부터, 그렇죠? 네. 힘쓰신 분도 계시고. 그럼요. 네. 어떤 분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도 했겠고. 예. 예. 여기 물론 오신 창단 멤버 이모님들의 힘이 컸지만 그중에 재단 이사장님이 네. 이왕신 재단 이사장님께서 네.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네. 이렇게 회원 1년 만에 회원 200분 모시는 큰 협회로 발전했습니다. 네. 지금 문단에서 1년 만에 회원 200분을 모시는 건 전무후무하다고 아주 크나큰 네. 아주 평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이왕신 재단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왕신 재단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라는 것은 결실 맺기까지 쉽게 되는 일이 없거든요. 정말 뜻을 갖고 물심양면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하고 또 협조해서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뜻을 모아주시니까 탄생하게 되고, 예. 최선정저 회장님께서는 작년에 책을 내셨는데 아까 우리가 3.1절 시 이진호 시인의 시를 감상했지만 그 시간 우리가 몇 번 감상한 거 탄생하려면은 그 천년 웃음도 세월이 많이 가서 마무리가 되신 거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마음에 머문 그 세월. 그러면요. 네. 그 천년 웃음으로 제가 신춘문예에 당선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시를 제가 완성할까지는 진짜 제가 시 공부 시작한 20년 통틀어 했다가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제 20년 시 공부의 결실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 시도 한 1년 정도, 1년이라기보다 여행 다니면서 네. 특히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 3개월 머물고 왔어요. 네. 그때 제가 돌하루방을 그 깊이 있게 보고 많이 보면서 네. 그때 저렇게 자애로운 웃음을 어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하니까 그 우리 어머니의 마음, 네. 그런 어머니의 마음 인자한 그런 아랫목같이 따뜻한 그런 웃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네. 예, 많은 고심 끝에 정말 그 완성됐는데 네. 그 뜻하지 않게 그게 네.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훌륭한 시니까 당선되는 거고 다 그런데 신명구 대기자님은 그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고 강하고 철저하고 명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네. 여런 그 시심을 갖고 그 아름다운 글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그 하시는데 시 여러 편 쓰셨죠. 네. 상도 많이 받으시고 뭐 활동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어떤 분야 질문을 드릴지 망설여지는데 네. 시 몇 편이나 쓰셨어요? 그저 여러 편 좀 썼는데요. 네. 저는 처음에 그 소설이 장르이기 때문에 네. 단편 소설 여기를 좀 많이 썼고요. 네. 다음에 이제 시를 이제 이따금 썼죠. 예. 아하, 네. 제가 아까 설명하셨는데 소설을 먼저 쓰셨다고 네, 그렇죠? 네. 소설 제목은 무슨 제목이었어요? 소설 제목은요. 최근에는 저하고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네요, 제목이. 많이 있지. 내용이 애정 소설로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애정 소설이 네. 읽히기를 많이 익혀지니까 네. 이제 애정 소설 많이 쓰게 되죠. 네. 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서 눈 감을 때까지 마음에 보이지는 않는 어떤 그 짐 같은 머무는 어떤 점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게 애정 소설이죠. 네. 지금도 쓰십니까? 예, 계속 써야죠. 예. 네. 그럼 마무리하신 소설은 몇 권이나 되세요? 그냥 단편, 이 소설은, 1년에 한 개 정도밖에 쓸 적이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요. 아이고, 1년에 한 편, 한 권 나오는 것도 빨리 쓰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시 하나, 한 줄 탄생도 뭐 몇 년 만에 요 말이 나왔다고도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박찬원 부회장님께서는 어린이들 네. 많이 그 인성 교육에 애쓰신다 그러는데 그 시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 나한테 좋은 점, 시를 쓰고 내가 생활에 어떤 기쁨은 어떤 점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아직 시는 쓰지를 못했고 네. 쓰고 싶고요. 네. 이제 낭송가로 일단 네. 등단했으니 네. 낭송가로 좋은 시인들의 시를 네. 아름답게 표현해서 네. 감동을 주면 좋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낭송하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그 외우는 기억력이 어떠세요? 선수분들 여기 낭송하기에 애로사항이 어떤 겁니까? 기억 놓칠 수 있잖아요. 오래 걸리는 시 있고. 저는 그 전태유서가 8장이에요. 굉장히 시가 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낭송할 때 전태 그 청년은 23살에 네. 자기가 자기 몸에 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게 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전태일은 23살에 그걸 했는데 내가 이 8장 시를 낭송을 이걸 외우지를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식은 죽 먹기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예, 이건 금세 쉽다. 외웠어. 네, 네. 네. 우리 최선정 회장님께서는 이제 제가 바쁘니까 그건 보고 해라. 8장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태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이거 8장 외우는 것은 정말 식은죽 먹기다. 그분에 비하면. 네. 근데 그 시를 보면서 전 너무 느낀 거예요. 너무 시적이에요. 그 청룡이. 우리 시인들이 쓰는 것처럼 글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나를 아는 모든 나요. 나를 모르는 모든 나요. 이게 시가 너무 시적이에요. 그 유서가. 네. 이제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선정 회장님, 정말 지금 이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외워서 이제 할 때 그 마음에 와닿아서 얼른 외워졌다는데 이게 보는 거하고 내가 외웠을 때 소화가 돼가지고 내 감정과 모든 것이 실려서 입으로 나오는 이 소리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무슨 시든지 그 시인이 제가 되어야 합니다. 낭송을 하려면 네. 그 시인이 되어서 그 시인의 정서와 마음을 네. 그걸 떠올리면서 감정을 풍부하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표현해야
네. 그 모든 이들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짧은 시간에 네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자니 어느덧 오늘은 마감해야 되니까 다음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때 오늘 하시고 싶었던 거를 좀 들려주시고 오늘 나오신 용인시 낭송협회 최선정 회장님, 이순 앵커국장님, 신명구 대기자님, 박찬원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얼른 가는데 끝나기 전에 최선정 회장님의 그 작년에 천년 웃음 그 제주도에 가서 3개월 머물면서 떠오른 저도 그 한 번 읽을 때 마음이 쾅쾅 그랬는데 박찬원 부회장님 한번 낭송해 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천년 웃음 최선정. 천년을 건너온 석상에는 우주에 웃음 하나 들어 계시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망치와 정으로 새긴 웃음. 오방의 규칙이 쉬었다가는 웃음엔 밀 잠자리도 외발뛰기 햇살도 박주가리 씨앗의 가잠도 쉬었다 간다. 아랫목 같은 소리도 없이 호탕함도 없이 빙그레 미소 짓는 웃음은 흔치 않다. 어느 석궁이 저 웃음 새기실 때 손끝 하나 아프지 않았을 것 같은 웃음의 이끼가 파랗게 돋고 검은 바람에 때가 묻어있지만 봐라, 잘생긴 웃음이란 천년을 웃어도 쉽사리 닳지 않는다. 장마철 눅눅한 안색도 반짝 해뜨게 하시는 웃음. 내 어머니 어쩌다 맑으신 웃음은 다정했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천년의 우울 같은 내 얼굴에 잘생긴 미소 하나 새겨지는데 마음에 쾅쾅 아픈 소리가 난다. 마음에 쾅쾅 아픈 소리가 난다. 네. 아주 정말 쾅쾅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읽을 때 그렇게 울림이 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아쉽게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끝곡을 하나 같이 듣고요. 다음 월요일에 네 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용인 시낭송협회에서 나오신 분 다음 월요일에 또 모시고 오늘의 끝곡은 이태원이 부르는 솔개. 지금까지 기획 진행 이성화, 기술 편집 김우신 프로듀서였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